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앞에 글들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는까지는 없는데, 이런 50번, 51, 52 이런 조문들은 전부 다 강평본에서는 정문이 아닙니다. 대자주라 해가지고 다 후세 사람이 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냥 상한론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상한론 책에는 이게 다 정문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후세 사람의 글이라도 여러분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대략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할 필요가 없는 글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후세 사람의 글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글이다라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맥이 부하다. 가히 발언하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죠. 맥 부하에 대한 병제표라든가 치법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친절하게 거듭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맥 부자는 그냥 마왕탕을 쓰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몸이 쑤시고 아프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글들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또 맥이 부하면서 조금 맥이 좀 빠르다. 그래도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발언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발언할 때는 마왕탕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 조문이 이르는 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맥에 의존하고 맥을 근거하고 증상을 근거하지 않은 예다. 요거 상한 전생집에 나와 있는 타이틀이죠. 빅맥 불빙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략지연이다. 대충 말한 거다. 그런데 모름지기 반드시 여타의 증상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맥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맥이 부하다든가 맥이 부하면서 빠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이 표의에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병제표니 이렇게 얘기되면 마운턴 써라 했지만 우리는 무조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나머지 증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반론을 제기했으면 그 반론에 대한 해명을 말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병이 표에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만 해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맥이 부하고 한 자출과 사실은 맥화라면서 한 자출은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분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맥부 자안출자 그 표사 때문에 아니라 이열 때문에 그런 거다. 사실은 이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백호탕이 마땅한 것이지 마왕탕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차이는 아주 한 터럭의 차이지만 그 결과, 그 오류의 결과는 천리나 벌어지니 가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문에서는 대략적으로 또는 계략적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열이 잠복해 들어가 가지고 맥이 이렇게 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약간 부하거나 화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부맥하고 이 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증상은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용이 되지만 맥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느끼는 게 많이 다릅니다. 또 부맥이 어떤 게 부맥인지, 긴맥이 어떤 게 긴맥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이제 우리 또 상한론 조문에서 문제의 조문이에요. 문제의 조문.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아, 상한론 조문에 이 조문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한영 씨는 자꾸만 이 글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가. 이거 3년 전에도 제가 녹화할 때도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냥 천천히 우리가 합니다. 환자가 항상 요 상자도 괜히 쓴 건 아니죠. 스스로 땀을 흘린다. 저절로 땀을 흘린다. 이거는 뭐 의사가 발환시킨 게 아니죠. 환자 본인 스스로가 땀을 흘린다. 이것은 연기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올바른 글이 아니죠. 자, 연기가 조화를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왜와 같이 공조를 이루지 않았다. 왜는 뭐죠? 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연기와 같이 보조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그 화해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위기가 연기와 더불어서 화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기는 또 영혈은 맥중으로 흐르고 또 연기라고 해도 되고 영혈이라고 해도 되겠죠. 위기는 맥 바깥으로 흐르니 다시 이와 같은 경우는 발환을 시키면 연기와 위기가 그러니까 영혈과 위기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치료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다 그냥 그 당시의 해석이죠. 해석입니다. 이런 거는 다 해석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거. 그런데 의존근감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기 영양소를 가지고 풀이하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 계지탕을 쓴다는 거예요. 계지탕. 계지탕. 그냥 여러분 환자가 스스로 땀을 흘리게 되면 계지탕으로 치료하라. 원래 뜻은 이거예요. 여기에 이와 같은 해설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스스로 땀을 흘리면 우리가 맥 부환하면서 한출하면서 신동하고 뭐 이렇게 가벼운 증상은 계지탕을 쓰면 되죠. 자, 이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린다.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 계속해서. 그러면 계지탕에다가 여러분 황계를 쓰면 됩니다. 그런 처방들이 금계율약에 다 나와 있어요. 계지탕에다가 황계를 많이 대량으로 집어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이탕을 여러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계지탕 가지고도 안 되니까 계지가 부자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응용해 나가는 영역이지 어떤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자, 한 자출할 때 예를 들어서 계지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표현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이런 건 전부 다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기 어려운 가설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기 영혈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자, 연기는 맥중으로 흐르고 위기는 맥외로 흐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정을 하죠?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이거 봐라. 중경이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가금 같은 사람들은 중경도 찬용 소문했다. 소문을 찬용했다고 하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왜? 황제내경의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게 후세 가면서 개입되어 있는 것들, 해설들이 막 들어간 것을 정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경의 대의를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실증으로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사가 뭐죠? 증상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사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글을 보는 거하고 맹목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이 조문에서 우리가 현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땀을 환자가 흘린다고 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가설이에요.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아, 옛날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예. 땀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땀이 이 사람이 흘리는데 이런 것은 옛날 해석이니까 지우고 상황에 따라서 이열에 의해서도 땀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 맥이 없습니다. 맥이라는 게 없어요. 이열에서 땀을 흘리게 돼요. 백호탕을 쓰고 자음지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승기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조문이 태양병 조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사에 의해 가지고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을 쓰라는 거지. 계지탕도 여러분 환자가 왔을 때, 저 태양병을 앓고 있으니까 계지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환자가 완전히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은 그 땀을 흘리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단순히 진짜 표사에 의한 것이라면 계지탕이라든가, 예, 거기서 환기를 더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부자를 더 집어넣는다든가, 계지가 부자탕을 쓴다든가, 예,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가 스스로 땀을 흘리는 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이유 때문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한의학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 같은 설들, 이런 거를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이 글이 왜 부당한 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취지가 제일 강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야지 여러분 다른 책을 봐서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 말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예. 자, 이 조문에 대한 제 이제 평론입니다.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외감에 우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사기가 맥 바깥에 위기만 침범하고 아직은 연기까지 침범하지 않았다.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이런 정도는. 그러나 연기 위기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땀을 흘린다. 이게 조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에 다시 어느 정도 땀을 흘려서 연기와 위기를 조화를 시키면 낫는다 하니 마땅히 계지탕이 좋다. 이런 뜻이죠. 비록 그러나 자 이제는 이거는 조문이 말해주는 뜻이지만 제 뜻은 뭐 이와 같은 의안은 내경의 문자를 차용해서 병리를 밝히려고 한 거다. 이걸 병리의 경우죠. 이것은 한각 적족이 난 실증주의를 혼란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연기라든가 위기라고 하는 것 또는 종기라고 하는 것은 기의 소재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분류의 명칭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류를 할 수가 있죠. 표기라든가 이기라든가 반표발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기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자, 자한출자 연기화 우는 이것은 위탁지설이다. 이거 거짓으로 갖다가 꾸며댄 설이다. 이런 소리예요. 만일의 경우 이 상황, 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기가 화하고 위기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이 설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론하여 주장하기를 자한출자 이것은 위기화 이렇게 표현하고 한들 세상에 누가 그 잘못을 알아서 그 오류를 신랄하겠는가? 여러분 조문에 만일의 경우 이렇게 딱 쓰여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게 돼 있죠. 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슬쩍 이렇게 바꿔놔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이른바 용어는 제가 맹자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멋진 표현이라서 이 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비난하려고 해도 들을 만한 게 없고 풍자하려고 해도 풍자 삼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 종류는 본래 풍한인가 풍가하는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며 영과 위는 밝히기 어려운 이치다. 이것을 강제로 변론해 가지고
변론해가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내 약하라고 하는 것은 예, 손쓸 길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무수한 용어들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 던집니다. 예. 아, 이것은 우리 한의학적 용어다. 그런데 여러분, 한의학적인 용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용어에 빠지면요, 공부를 해도 그 결과를 이미지가 어떠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잠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호성 때문에 그래요. 모호한 개념들. 예. 모호한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병상자안출자의 혹 내실로 인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실이라고 하는 용어는 양명증을 말하는 거죠. 위가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증한출하니 이 경우에는 해기작용도, 그러니까 계치탕도 옳지 않는데 하물며 고표하는 데 있어서랴. 고표는 뭐죠? 후세방으로 말하면은 보증 익기탕을 해가지고 주리를 그냥 틀어 막는 거죠, 여러분. 예. 예, 땀을 흘리지 못하게. 그런데 만약에 경우 여러분, 열 때문에 그런다면 이 열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으면은 이놈의 열이 어디로 가죠? 예, 부작용이 바로 발생됩니다. 예, 조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경우는 코피도 흘리게 되고, 여러분,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 철저하게 실증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설에 힘써서는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실증 이것을 위주하고 가설에 힘쓰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냥 막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예, 그 고문 같은 거 한문학에서 고문은 예, 예를 들어서 서전이라든가 특히 예, 그 춘추자전에 예, 나오는 문체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실증을 위주로 해야 된다. 이 조문에서 실증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당한 치료를 해야지 예, 무조건 계지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증이탕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백호탕을 쓸 수도 있고 승기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데 철두철미라고 했죠. 예. 철두철미라는 것도 주자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예. 머리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소리예요. 철저하게 실증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위탁에 접하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참보라는 글자에 당해서도 또 미혹되지 않는다. 예. 고방을 공부하면서도 후세적인 잘못된 용어. 고방의 정신은 뭐죠? 제가 여러분들 실증입니다. 실증. 그래도 그전 사람들, 예,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실증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증거가 믿음이에요. 증거가 없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후세에 들어오면서 말이 발전하면서 변화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딴소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저는 잘 보지는 않는데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고방을 하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 그것은 고방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 예. 혹자는 양보열자, 음약자, 한자주. 여기 앞에서 나왔죠.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주석으로. 양부의 음약이라고 하는 건 양이 부하기 때문에 열이 스스로 바라는 것이고 음이 약하기 때문에 땀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문에. 이것으로서 맥부 한자출로 사기가 위기를 범한 것을 알고 아직은 연기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병리지설로
좋다면 좋지만 억측이다. 예. 전부 다 이런 건 억측이에요, 여러분. 예. 조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한론 조문에. 이거는 전부 다 후세 사람의 주석이 제가 들어간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거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지. 아, 예전 사람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구나.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실증은 뭐죠? 증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이런 건 증상에 대한 해석이죠. 예. 증상에 대한 해석이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예. 자, 이것을 통해서 중경선은 이것도 예, 한 사람, 한 시대에 저술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 글쓰기 방식이 변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쓰기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후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상한 내경의 설을 갖다가 중경에 해석하는 데 집어넣은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해석하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은 해석이다. 이 글은 정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하면 되며, 예. 해석은 그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시대가 지나가면은 아, 이한영 씨 이런 거는 다 잘못됐어. 예. 얼마든지 나오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만약의 경우 발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응탕이 맞고 해기할 때는 계지탕이 마땅하니 조문에서 소위 발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해기를 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예. 그냥 퉁쳐서 그냥 발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안할 때 계지를 써라고 하는 것은 꼭 굳이 발안을 시킨다는 의도는 아니죠. 예. 정말로 발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마음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앞에 그 내용하고 예, 오늘 내용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듣고 아, 이런 점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한론을 읽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한영 씨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금계유략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금계유략이 아니라 의종근감에 나오는 그런 해석들을 보면 위기영영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거 왜 그러냐면은 조문에 있으니까. 조문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황제내경의 설을 갖다가 끌어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황제내경, 저도 인용을 했잖아요. 황제내경의 일부의 글 가운데 멋있는 글. 풍은 백병이 시다. 또 백병의 장이다. 예. 그런 말은 멋진 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건 저도 받아들입니다. 형한 음냉하면 상패한다. 이거는 이제 소통양탕 조문에서 제가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무조건 소문 영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거나 모호한 것들,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글을 볼 때. 예, 그런 의미라는 거. 예. 자, 뭐 앞에 하고 어제 하고 이번 시간은 전부 다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글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